이번 시간은 이제 도전 수학하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수학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뭔지. 문제 카드와 식 카드가 3장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 카드고 식 카드네요. 물음에 답해 봅시다. 문제 카드 1, 2에 알맞은 식 카드를 각각 찾아 이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들을 그냥 씩 세우고 빨리 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1300원짜리 가위와 700원짜리 풀을 3개씩 3개씩 산다니까 얘도 3개 얘도 3개니까 뭘 해야 될까?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뭘 해준다? 괄호 이렇게 둘 다니까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1300원 더하기 700원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몇 번째 식이냐? 두 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문제 분석이 어려운 친구는 앞 시간에 했던 첫 번째 시간부터 해서 계속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식을 세웠을까 이거를 같이 한번 다시 공부를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300원짜리 몇 개? 1개. 7번짜리 몇 개? 3개. 개수가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먼저 더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더하는 조건은 뭐냐면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은 먼저 더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1300원짜리 1개니까 1개죠. 더하고 700원짜리 몇 개예요? 700원짜리 3개. 이렇게 각각 계산해 줘야 됩니다. 각각. 개수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계산해 준다라고 했죠. 자, 1300원짜리 1300원 더하기 700 곱하기 3 하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얘는 보면 1300원짜리가 3개네요. 700원짜리 몇 개예요? 1개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1300원짜리 가위 3개와 700원짜리 풀 1개를 샀습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알맞은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위에서 만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세요. 자, 여기는 계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혼합계산 순서 3단계 1 괄호 2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3번 앞에서 뒤로 차례대로 간다. 자, 봅시다. 괄호가 있는지 봅시다. 여기 괄호가 있네요. 나머지는 괄호가 없습니다. 괄호가 있으니까 이 친구부터 할게요.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부터 더한다고 했죠. 2000 곱하기 3 그대로 써주라고 했죠. 자, 이러면 6000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기억으로 가보면 괄호는 없어요. 그럼 넘어갔죠. 2단계 곱하기 나누기 여기 곱하기가 있네요. 700 곱하기 3 하면 2100원 1300 더하기 2100이라고 식이 되겠죠. 자, 곱하기 나누기 없으니까 이제 더하기밖에 안 남았어요. 더하기 해주면 3400원 됐습니다. 자, 여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 있어요. 3900원 더하기 700원 더 이상 곱하기 나누기 없으니까 더하기 해주면 4600원 되겠습니다. 자, 지효와 친구들이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샀습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자, 조건에 맞게. 자, 한 자루씩 판매 가능하다 그러면 한 자루 가격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자루씩이라면은 이렇게 보고 가격을 한 자루 가격을 구해놓는 게 좋아요. 자, 8,400원이죠. 이 몇 자루가? 12자루가. 이럴 경우에 한 자루를 구하면 전체 가격 나누기 개수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자, 전체 가격 나누기 개수를 하면 한 자루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계산해주면 8,400원 나누기 12를 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한 자루에 7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요. 700원. 와, 한 자루 700원 엄청 비싸네. 선생님 어릴 때는 100원, 200원이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지우개는 한 개 500원, 공책 10권에 8,000원, 한 권씩 나오죠. 또 한 권의 가격 하면 전체 나누기 개수를 했죠. 자, 그러면
8,000원 나누기 10 하니까 한 권에 얼마? 800원. 자, 작은 게 600원. 왜 이렇게 했느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단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위들을 똑같이 맞춰주라 그랬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한 권 또는 한 개,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조건에 맞게 학용품을 고르고 문제를 만들어 친구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지금 얼마 갖고 있냐면 10,000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학용품을 고른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필을 한 다스 사고 얘 하나, 10권 하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미 10,000원이 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생각해봤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주냐면 여러분이 그냥 문제 딱 들이닥치면 어떻게 계산해야지? 식을 세워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종류별로 해야 되는데 여러 종류니까 우리는 한 개씩 가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한 개씩만 사면 얼마입니까? 700원, 얘 500원, 공채 800원, 자 600원. 한 개씩만 사면 네 종류 다 샀어요. 그리고 돈은 10,000원이 안 넘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다르게도 풀 수 있죠. 나는 연필은 뭐 5자루, 지우개 뭐 3개, 공책 2권, 자 뭐 한 3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씩 사느냐 이렇게 해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연필과 지우개, 연필 2자루, 지우개 2개, 공책 5권, 자 5개를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사는데 10,000원을 냈습니다. 10,000원을 냈어요. 나머지 거스름 돈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연필 2자루, 지우개 2개죠. 뭐가 같을까? 개수가 같죠. 그럼 얘네 둘은 먼저 뭐 해라? 더해라. 연필 얼마? 한 자루에 700원. 지우개 500원이죠. 개수가 같으니까 곱하기 2. 뒤에다가 더하기 물건값이죠. 공책 5권 얼마입니까? 공책 5권이 여기 5개 같죠? 그럼 또 800 더하기 600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10,000원에서 다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얘네를 먼저 더해야 돼요. 자, 더해보면은 700 더하기 500원 1200원 곱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1400원 곱하기 5 2400원 더하기 7000원. 그러면 물건값이 얼마예요? 2400원 7000원 9400원이네. 10,000원에서 9,400원 빼면 얼마 남아요? 600원.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좀 잘못 만들었어요. 괄호가 2개고 이렇게 빼야 되는 게 2개라다 보니까 여기 괄호가 하나 더 쳐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 괄호 괄호 밖에 괄호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서 요거는 조금 선생님이 실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밑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 하세요. 혼합계산 순서 적어봅시다. 혼합계산 순서. 첫 번째 뭡니까? 괄호.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세 번째 앞에서 뒤로. 괄호 있는지 찾아볼게요. 없네요. 그러면 넘어가고 곱하기 나누기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있네요. 그럼 83, 24죠. 밑으로 식 다 내려 쓰라 그랬죠? 12 더하기 24 빼기 7. 더 이상 곱하기 나누기 없으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하면 12 더하기 24면 36 빼기 7 하면 29가 되겠죠.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괄호 있네요. 괄호 먼저 계산하면 15. 28에서 15 빼면 13. 괄호가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 있죠.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앞에서 뒤로 해라. 32 나누기 8은 4. 4 곱하기 3은 12가 되겠죠. 자, 다음 괄호가 또 있네요. 괄호부터 7. 그럼 74 더하기 7 곱하기 4. 자, 곱하기 나누기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곱하기가 있어요. 74, 28. 74 더하기 28 더하면 몇이 나오나요? 102가 되겠죠. 자, 여기 괄호 있으니까 무조건 괄호부터입니다, 여러분. 40 밑에 이어서 쓰세요. 나누기 4 빼기 3. 곱하기 나누기 찾아보니까 여기 나누기가 있어요. 계산하면 10 빼기 3 그러면 7입니다. 자, 계산 순서에 맞게 다시 한번 1번 괄호, 2번 곱하기 나누기, 3번 앞에서 뒤로. 자, 괄호 찾는 거예요. 괄호 여기가 1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 니은. 그 다음 계산해야 되는 거. 얘 했으니까 곱하기 나누기 같이 있죠. 앞에서 뒤로라고 했죠. 그럼 얘를 먼저 해야 되겠죠. 디귿.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긋고 이어주냐. 똑같은 거 두 번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고. 자, 다음 리을이죠. 나누기니까.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됐죠. 그럼 남는 게 빼기하고 더하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또 앞에서 뒤로. 그러면 앞에 있는 기억이 와야 되고 마지막 미음이 와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 주겠습니다. 자, 열량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표를 보고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하나의 식으로 식을 다 이어 쓰라는 거죠. 자, 요구르트 1개, 토마토 400g, 딸기네요. 400g, 피자 한 조각. 자, 이게 여기서 보면은 뭐가 발견이 되냐면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습니까? 자, 보면은 딸기는 100g인데 여긴 400g이죠. 그럼 몇 배를 해야 돼요? 4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보면 8조각인데 한 조각이죠. 그러면 8조각이 한 조각이 되려면 여기서 또 빼기 7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다시 한번 앞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누기 몇 해야 돼요? 8을 해야 한 조각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체에서 아까 어떻게 했죠? 개수하라 그랬죠. 그러면 1600 나누기 몇 합니까? 8. 그러면 한 조각이 얼마예요? 200g.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조각이 얼마라고요? 이 친구 200g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문제에선 하나의 식이죠. 지금 이런 것들도 다 이어서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4 이런 것도. 그러면 자, 요구르트 한 개니까 75 했습니다. 그럼 더 해야 되죠. 자, 딸기 4개를 400g이니까 4배를 해야 되죠. 22 곱하기 4. 그 다음 피자 한 조각 1600 나누기 8조각 하면 한 조각이 나온다 했죠.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괄호 200 괄호 88 그럼 75 더하기 88 더하기 200이 되겠죠. 더하면 13 163 363kcal가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다음 지혜는 12살이고 동생은 지혜보다 6살 어립니다. 그럼 동생이 몇 살이에요? 6살이죠. 12 빼기 6 하니까 6살이에요. 자, 아버지는 동생 나이의 7배보다 동생 나이의 7배. 그러면 7배라는 건 뭐였었어요? 곱이죠. 6 곱하기 7. 7이고 그 다음 그거보다 몇 살 많아요? 더하기 2가 많대요.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뭘 붙여주면 좋아요? 괄호를 붙여주면 좋겠죠? 그 다음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인지 하나의 식으로 구해와요.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거부터 하면 좋을까요? 자, 지혜가 12살이고 동생은 지혜보다 6살 어립니다. 즉 동생의 나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동생 나이에 7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동생 나이를 구하면 12 빼기 6. 우리 이건 쉽게 구했어요. 6살. 그런데 몇 배라고 했죠? 7배라고 했죠. 그럼 바로 곱하기 7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살을 더한다? 더하기 2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씌워준 이유는 동생 나이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동생 나이를 먼저.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씌워줬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거 괄호 씌워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괄호를 안 씌워줘도 되냐?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안 씌워줘도 되냐? 이게 6이죠. 6 곱하기 7 더하기 2죠. 곱하기 더하기 중에는 뭘 먼저 계산하죠? 곱하기부터 계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안 씌워줘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씌워주는 습관 들이는 거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6 곱하기 7 더하기 2란 식이 나오죠. 6 곱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더하기 2하면 아버지 나이는 44살이 되겠습니다. 자, 수카드 1, 2, 6을 한 번씩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구해보세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조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두 가지를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24 나누기 몇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숫자가 클 때와 작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클 때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 12라고 생각하면 몇이 되냐? 여기 계산한 게 몫이 어떻게 되냐면 24 나누기 12 나누기 12 하면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와요. 2. 그러면 여기 수가 커버리니까 2하고 6을 넣어서 12 해서 커버리니까 몫이 2가 나와요. 여기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더하기 1이 나오겠죠. 그럼 몇이 될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수가 이제 또 작을 때를 생각하면 1과 2를 넣을 때 제일 작게 나오겠죠? 1, 2, 3. 그럼 24 나누기 3 하면 8. 8 더하기 여기는 6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6 더하면 1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안쪽에 숫자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하는 게 우선인 거야. 지금 답을 구한 게 아니야. 자, 여기 안에 숫자가 높으면 최종 여기 나누기 한 몫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안이 높으니까 몫은 작아졌죠. 즉 나누는 수가 크면은 여기 나누는 수가 크면 결과는 작아진다는 거야. 결과는. 그럼 반대로 이 안에 나누는 수가 작다 그러면 몫은 어떻게 됐냐? 커졌죠. 즉 여기 수가 작을수록 여기 결과는 커진다는 거예요. 요거 원리를 나눗셈,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야 이런 문제 금방 풀겠지만 방금 이 원리를 모르는 친구들은 문제 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괜히 숫자 이것저것 넣었다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건 숫자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6, 2, 1, 6. 이거는 같은 거죠? 요거 하나. 두 번째, 1, 6, 2, 6, 1, 2. 같은 거죠? 왜 지금 이 같은 거라고 할까요? 곱하기는 앞뒤 순서도 바꿔도 어떻다? 결과가 같다는 거죠. 자, 2, 6, 1, 6, 2, 1. 세 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어차피 똑같다 그랬죠 결과는. 자, 요거부터 계산해 봅시다. 24 나누기 1 곱하기 2 더하기 6이죠. 먼저 계산하면 괄호가 있으니까 계산하면 2. 이때 그냥 쓰라고 했죠. 자, 나누기가 있네요. 나누기부터 12 더하기 6 하면 18이 나왔어요. 1번 답은 18. 자, 두 번째 조건 요거 넣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나누기 1 곱하기 6 더하기 2. 자, 이거 계산하면 6 그대로 쓰라고 했어요. 더하기 2 나누기 해보면 4 더하기 2는 6이죠. 2번은 6이 나왔어요. 자, 3번 계산해 봅시다. 2, 6, 1. 자, 24 나누기 2 곱하기 6 더하기 1. 가로 먼저 계산하면 12. 24 나누기 12 더하기 1. 24 나누기 12는 2 더하기 1은 3. 3번은 3이었어요. 자, 그러면 답은 뭐 가장 클 때 18, 작을 때 3 이렇게 하고 끝!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안에 숫자가 여기 1번은 2였어요. 2번은 6이었어요. 3번은 12였죠. 자, 안의 숫자가 가장 클 때 몫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작았죠. 몫은 2였어요. 안의 숫자가 6일 때는 몫은 얼마였냐? 4. 가장 작은 2였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몫은 12로 가장 컸어요.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누기 할 때 이 뒤에 나눠주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과는 커진다. 안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몫은 작아진다. 요거를 잘 파악하고 이 문제에서는 답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익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방금 설명한 문제가 조금 덜 이해가 된다. 다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보고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거 앞에 연산이 잘 된다 하는 가정하에 연산을 많이 해보고 이제 연산 실수는 적어졌다는 가정하에 이제 문장제 문제집이 있어요. 또는 일반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많이 풀어보면서 익혀야 이런 거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처음은 어렵지만 계속 풀다 보면은 틀린 거 내가 왜 틀렸는지 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고 나면 엄청 쉬워집니다. 내가 이걸 왜 어려워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앞부분 영상 다시 보고 연산 연습하고 그 다음 문장제 문제 또는 일반 문제집 문제 그렇게 풀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